네, 25쪽 법률행위 대리 들어갑니다. 네, 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대리가 있고, 유권 대리와 무슨 대리? 무권 대리입니다. 자, 유권 대리는 효력이 몇 번을 전절하는 거죠? 4번을 전절해서 하는 것이고, 무권 대리는 효력이 몇 번? 불확정 무효를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할 때는 보통 계약서에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쓸 것이고, 약정을 누구하고 누가 했다? 병이 했을 때, 자, 을은 이 누구 이름을 나타내야 되겠죠? 본인 이름 나타내야 되겠죠? 네, 그게 114조 1항입니다. 몇 항이요? 거기 보시면 114조 1항 있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거기 본인 위한 것 표시 있죠? 그 본인 위한 것 표시가 바로 뭐다? 그게 현명이에요. 본인 위한 것 표시. 즉, 누구 이름을 나타내라? 본인 이름을 뭐 할 것? 표시할 것. 그러니까 표시가 나타날 현자고, 이게 이름 명자 뒤집어가지고 뭐라 한다? 현명한다 그래요. 그러면 현명하게 되면, 약정은 누가 했지만, 을하고 병이 약정은 했지만, 자, 그러면 각자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 갑하고 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달라는 누가 달라? 갑 달라, 병 달라. 그러니까 115조가 본인 위한 것 표시 뭐 하지 않으면, 자, 이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효과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대로 을한테 가야 되겠죠. 그래서 115조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죠. 다만 상대방이 R 또는 R이면, 뭐라면 상대방이 본인 이름 표시하지 않았지만 얘가 되는 사실을 알았다 또는 뭐요?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어디로 간다? 갑. 116조 대리행위 뭐가 있어요? 하자. 자, 이 약정에 하자가 있으면 누구 기준 판단한다? 갑이다, 을이다? 갑이 아니고 누구 기준 판단한다? 을 기준 판단한다. 그게 116조 1항이에요.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한묶음이죠.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한묶음 A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 한묶음 B. 의사표시 효력이 A 또는 B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 표준 결정한다? 누가 아니고 본인이 아니고 누구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얘기죠. 이제 거기서 이제 116조에서 뭐예요? 이제 을이 기망했느냐, 병이 기망했느냐, 갑이 기망했느냐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빨간 표하고 무슨 피? 하얀 표가 나오죠. 갑이 병 기망하면 무슨 피? 갑이 병 기망하면 빨간 피. 병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 을이 기망해도 무슨 피? 언제 취소할 수 있다? 병이 을 기망하면 누가? 갑이 합니다. 근데 병이 갑 기망하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네, 116조에서 빨간 피, 하얀 피 기억해내시고, 117조 대리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피피 뭐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다. 유권 대리면 4번 확정 유효. 따라서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죠. 미피피가 무권 대리면 1. 불확정 무효. 취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 뭐는 있을 것? 정신줄은 있을 것. 네, 조문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밑에 출제 포인트 보세요.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포괄적 대리권이 있으니까 뭐야?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이 논리가 맞겠죠. 자, 맨 밑에 3번, 4번 줄친 부분인데요. 자, 담보권 설정 계약 갖고 있는 사람은 끝에 무슨 권은 없다고 돼 있다? 해제할 권한은 없다고 돼 있죠.
맨 밑에 거 3번, 4번.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처분행위 때문에 대리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 넘기시고요. 자, 7번 체킹하시고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에서 유효하게 해제되었다. 그러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누가 갖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갖는다? 본인이 부담한다. 그럼 보세요. 아까 여기 갑의 토지를 매각하는 토지 약정에서 무슨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갑은 뭐 달라? 갑은 병한테 뭐 달라? 대금 달라는 효력이 생기고 또 병은 뭐 달라?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누구하고 누구한테 효력이 생겨요? 갑병 생기죠. 이 달라를 갖다 고친 말이 뭐죠? 채권. 이것도 채권 아닙니까? 그러면 갑의 채권은 을한테 뭐가 되고? 자, 그러면 갑의 채무는 이제 병으로 가겠죠. 병에 무슨 채무가 되고? 대금 채무가 되고, 을의 재산권 채권은 갑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갑한테는 재산권 채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행하자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얘가 뭘 안 주면, 돈 안 줬다면 누가 해제하겠어요? 네? 갑 쪽에서 해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이 만약에 여기서 지체를 이용해서 무슨 해제를 하게 되면, 법정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문제는 누구하고 누구 문제예요? 갑병 문제죠. 거꾸로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해제하겠어요? 병이 해제하겠죠. 그럼 원상회복은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병이 갑한테 하는 거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뭐 다른 거 없어요. 약정에서 계약했으면 효력은 누구하고 누구 생겼으니 본인하고 병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불론 문제 발생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께 해결하는 거예요? 병, 갑 해결하는 것이지 누가 부담할 문제는 아니다. 대리인이 부담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맨 밑에 3번 봅시다. 대리행위의 하자. 자, 거기 2번 상대방이 누구 사기했을 때, 대리인 사기했을 때, 또 대리인이 누구 망했을 때, 상대방 사기했을 때, 특히 3번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 몇 번이요? 3번. 제가 맨날 뭐가 나오면, 대리인 사기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취소 들어간다. 연습해 놓으라는 얘기야. 대리인 사기는 뭐다? 무조건 취소. 근데 이제 2번 해석하는 거야. 2번. 상대방이 누구 망했다. 대리인이 망했어요. 그러면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는 누구 기준이지만, 대리인 기준이지만, 네, 거기서 생기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본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미 대리인은 당연히 뭐 갖는 게 아니고 취소권 갖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뭘 맡아라? 수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해석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 해석을 하냐면은 계속 넘겨보세요. 취소가 있는 36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36쪽. 네, 36쪽 가시면은 140조가 있을 거예요. 법령의 무슨 권자?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제한 능력자, 미피피도 할 수 있고요.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 의사 표시한 자. 자, 그의 대리인 나와요. 네, 이 대리인에는 법대와 임대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자, 법정 대리인은 본인 수권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미피피로부터 수권이란 말 절대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당연 취소죠.
법정 대리는, 근데 무슨 대리는? 임의 대리는 당연 취소가 아니야. 본인 수권 맡아야 돼요. 다시, 법정 대리는 당연 취소인데 무슨 대리는? 임의 대리는 본인 수권이란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죠? 당연 취소가 아니고 뭐다? 본인 수권. 다시, 법정 대리는 뭐라고요? 당연 취소인데 임의 대리는 당연 취소가 아니고 뭐다? 본인 수권.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리인 기망하면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는 누구 기준이지만, 대리인 기준이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권은 어디로 간다? 본인.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당연 취소했는 게 아니고 뭐다? 본인 수권. 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 기망했을 때는 취소권은 누가 하는 거다? 본인. 따라서 임의 대리 하려면 본인이 뭘 맡을 것? 수권. 26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 당연 취소, 임의 대리 당연 취소란 말은 안 되고 뭐다? 본인 수권. 다음 27페이지에 복대리 있습니다. 123조 1항을 색깔 칠하세요.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대리인 대리하는 것이 아니죠. 누굴 대리한다? 본인 대리하죠. 네, 복대리 할 때는요, 맨 꼭대기 위에다가 대리 행위하고 복임 행위를 구별해 놓을 것. 무슨 행위하고 무슨 행위요? 대리 행위와 무슨 행위? 복임 행위 구별할 것. 자, 대리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죠? 네? 이건 본인 갑 이름 현명해야 되죠. 근데 복임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 대리인 이름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대리인, 대리행위, 본인 이름. 복대리인도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 본인 이름. 그러나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 대리인 이름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복대리는 주로 조문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무슨 문제요? 조문에 있는 문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표현대리 종류 3가지 있네요. 몇 조?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 갑 대리권 을 수요 병 표시. 그래서 계약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대리권 수요 표시했기 때문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뭐한다? 책임지는 게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 그래서 125조는 오른쪽에다가 임대 동그라미 법대 X. 어디만 적용된다?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126조하고 몇 조는?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권한 넘은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후 표현 대리. 자, 표현 대리 종류 3가지. 구체적으로 만약에 하나만 나온다면 126조가 포인트예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권한 넘은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자, 밑에 출제 포인트 가봅시다. 126조 기본 대리권에 공법 행위가 포함되는가? 자, 126조의 권한을 동그라미 하세요. 법조문에 권한 있어요? 네? 자, 권한을 밑에다가 영어로 A라 하고요. 넘은 것을 B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뭘 넘었다는 거예요? 권한을 넘었다는 얘기죠? A를 넘어서 행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A가 거기 뭘 할지라도 공법 행위라도 관계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다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복대리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요. 출제 포인트.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 총유 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관한 넘은 표현대리가 준용될 수 있는가? 판례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 네. 종중. 뭐라고요? 종중.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총유라고 해요. 그랬을 때는 비법인 사단 보호에 충실하기 때문에 권한 넘은 편대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편대리는 누구를 위한 거죠? 상대방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 가로 1번 편대리 일반의 1번 체킹. 법원에 편대리 심리 여부. 유권대리 주장이 있으면 편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이유가 뭐죠? 표현대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네? 무권대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권대리 주장 가운데는 포함이 되어 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와서 유권대리라고 얘기할 뿐이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 판사는 표현대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누구 입장에서 놀아야 될까요? 상대방이 누구랑 계약했다. 무권대리랑 계약했단 말이에요. 혈액이 몇 번이에요? 네? 무슨 상태에 있어요?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죠. 자, 원하지 않으면 냅다 던지면 뭐 던지면 될까요? 네? 무슨 권? 철회권 던지면 되겠죠. 원한다면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게 되면 이제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본인이. 자, 본인께서 뭐 할까요? 첫 번째. 원한다면 뭐 던지면 되고 치면 몇 번 되는 거고 4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뭐 던지죠? 추인 거절 던지죠. 그게 몇 번? 2번. 또 문제는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침묵을 지켰을 때 이 침묵이 바라지 아니한 때요, 받지 아니한 때요? 네? 받지 아니한 때가 아니고 뭐다? 바라지 아니한 때. 똑같아. 추인 거절로 뭐한다? 간주해버립니다. 같아요, 그럼 이게.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추인 거절, 침묵이 나타나도 하더라도 이때 뭐 주장해도 표현대리 주장해도 넣다 넣지 않다? 넣지 않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대로 와도 돼요. 관계없어요. 근데 표현대리 결국 어디서 노는 걸까요? 법원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뭐 하기 전까지 요거 주장하기 전까지 여기서 여기 노는 게 무슨 대리고? 협의 무권 대리죠. 이게 들어갔을 때 무슨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이게 최, 상, 철, 뭐다? 대표. 그거 치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기 전에 한번 최고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결국 누가 더 힘이 세냐면 상대보다 힘 센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최상철 뭐다? 대표. 그래서 무권 대리라는 거, 표현 대리는. 그래서 유권 대리 주장 가운데는 표현 대리 주장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체킹.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왜요? 이유. 어렵지 않잖아요. 강행법규 뭐 했다는 것은 위반했다는 것은 1, 2, 3, 4 중에서 몇 번을 딱 찍은 거예요, 그게. 2번 찍은 거 아니에요. 확정 무효아니에요. 근데 뭘 적용하게 되면? 표현대 적용하게 되면 이게 몇 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번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냥 2번 끝난 거죠. 거기서 무권 대리 뭐 이런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확정보다 무효. 다음에 126조. 자, 기본 대리권 존재 있죠. 권한 넘은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그 권한은 좁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넓게 해석한다. 그래서 법정 대리권도 관계없고, 두 번째, 무슨 행위도, 공법행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공법행위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갑 공법행위을 사법행위병. 이렇게 말씀해 놓으셔야 돼요. 갑 공법행위을 사법행위병.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갑이 을한테 준 건 무슨 행위인데? 공법행위인데, 을이 병한테 가서 무슨 행위 했다? 사법행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병이 본 건 무슨 행위예요? 사법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공법행위라는 것은 그들의 문제지 병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인 갑이 뭐 한다? 책임져야 되겠죠. 자, 공법행위 정리하세요. 공법행위 뭐가 있습니까? 아까 단독 허위표시에서 네, 여러분들 지인이 아닌 공무원의 사직행위 어떻게 됩니까? 지인이 아닌 공무원의 사직 공법행위죠? 공법행위는 몇 조 적용하지 않아요? 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조 적용하지 않는다. 107조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 무슨 대리요? 자, 이 권한이 무슨 행위를 할지라도 공법행위를 할지라도 넘은 행위가 무슨 행위죠? 사법행위입니다. 그럼 126조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 대리 권한에 무슨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공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넘은 것이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행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C. 사자도 복대리 권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D. 무슨 대리권? 자, 표현대리권 별표해 두시고, 자,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즉 대리권 수요 표시, 통지, 그 표시한 때 그 표시된 범위 내가 된다면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가 적용될 것이고, 그 표시를 만약에 뭐 하면 넘었을 때는 그죠? 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126조 무슨 대리?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자, 표현대리 종류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대리권 무슨 표시요? 수요 표시 무슨 대리? 표현대리. 자, 두 번째는 뭐죠? 권한 넘은 무슨 대리? 표현대리. 세 번째는 뭐라고요? 대리권 소멸 후 무슨 대리? 표현대리. 자, 이런 해석하는 거예요. 이 표시된 범위 내에서 했다면 말 그대로 몇 조? 이 125조를 뭐 한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건 이제 126조고 이건 129조예요. 자, 근데 이 표시를 만약에 뭐 했으면, 표시를 만약에 초과했으면, 뭐 했으면, 넘었다면 일로 간다 그 얘기. 또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도 과거의 대리권은 이거죠. 과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하면,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그대로 몇 조? 129 적용해요. 근데 이 대리권, 과거 대리권을 만약에 뭐하면, 넘으면 어디로 간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무슨 대리권도 표현 대리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기본 대리 권한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범위 내에서 했을 때 125조, 120조 적용되고 이 표시를 만약에 뭐 하거나 초과하거나 이 과거 대리권을 뭐 하게 되면 초과되면 몇 조로 간다? 126조로 넘어간다. 다시 읽어볼까요?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즉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한 때 그 표시를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전에 대리권이 존재했으나 이미 소멸해 버린 대리권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몇 조로 간다? 126조 무슨 대리?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권한 넘는 표현 대리행위 있죠? 자, 그럼 거기 C하고 E를 묶으세요. C하고 E. 자, C는 중 나왔죠? 아까 똑같습니다. 뭐죠 이게? B. 법인 사단이죠. 그러면 이 B 법인 사단에서 그죠? 자, 임야매 관련된 권한 부여된 갑이 임야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해서 처분권이 있다고 하면서 을로부터 금원을 뭐하고 차용하고 담보를 위해서 위 임야에 대한 양도목을 체결했을 때 이는 종중한 무슨 행위가 아니어서 대리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 뭐요? 미치지 않고 표현대리 법리가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중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비법인 사단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논리가 이해도 똑같습니다. 비법인 사단 있죠?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줄침 부분, 네,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건물을 처분행할 때는 126조 표현대리 주인을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중하고 비법인 사단 나왔을 때 표현대리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 보호하지 않고 누구 보호한다? 종중 그 단체를 보호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총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것이 2번의 B번하고 2번의 B하고 밑에 3번의 A를 반대 표시하세요.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2번의 B하고 3번의 A. 자, 위에 올라가면 2번의 B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해서 누구 이름 앞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이어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병은 을을 갑에 대리하고 믿고서 위 등기 원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6조를 뭐 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 지금 이번의 비유는 대리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누구 이름을 앞으로 한 다음에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매각했죠. 그러면 등기부상 대리인 자격입니까? 자신의 부동산입니까? 네? 등기부를 보게 되면 자신의 부동산을 판 거죠. 무슨 자격이 아니다. 대리인 자격이 아니에요. 따라서 무슨 대리 적용하면 안 된다. 표현 대리를 뭐 할 수 없다. 적용할 수가 없죠. 거기 이제 무효 등기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그거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밑에 3번의 A를 보세요. 본인 갑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 일체 관리권을 위임받은 자 을이 본인을 뭐 했어? 갑을 가장해서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고, 그럼 임차인은 그 사람을 뭐로 믿는 거예요? 대리인이 아니고 뭐예요? 그 아파트 소유자로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자신을 또 뭐로 가장해서 본인으로 뭐 해서
가장에서 임차인에게 뭐했다? 매도했다는 얘기죠. 그럼 본인 이 사람의 가장에서 판 다음에 그 돈 갖고 먹고 튀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문장을 읽으면 본인 가장이 몇 번 나왔어? 아니 본인 가장을 몇 번 해서 지금 2번 했다는 얘기는 지금 본인한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세이기 때문에 권한 넘은 표현들을 유추정해서 본인에 대해서 뭐가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그럼 누가 완전히 쓰는 겁니까? 응? 본인 갑이 있고 대리인 을 있고 그죠? 그럼 뭐 있습니까? 상대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가서 임대할 때 마치 자기가 뭐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가정해서 임대를 했죠. 그럼 소유자는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도 살다가 다시 또 뭐 한 거예요? 또 팔 때 또 뭘 가정해서 본인 가정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사가 돈을 받고서 먹고 튀었단 말이에요. 그 먹고 튄 자는 말이 없지만 이제 누가 싸우겠어요? 본인하고 병이 싸우겠지. 그럼 본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얘한테 대리권을 줬다 하더라도 매각 대리권 준 적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난 책임 안 지겠다 떠들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뭐 쳐라? 책임질 할 거 아니에요.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대방. 그럼 글자를 읽으면 알 수 있잖아. 몇 번 나오면 본인 가장이 몇 번 나오면 2번 나오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다는 거. 그리고 총유 나오면 법인 아닌 사단 총유 나오면 그땐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을 보호합니다. 표현들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맨 밑에 거 B 기억나세요? 적어놨는데 하도 오래전에 적어놔가지고 거기 전득자 기억나요? 그럼 아까 표대, 주장, 상대방 범위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 거기까지지 누구까지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표대, 주장, 상대방 범위, 확대, 축소, 표대, 주장, 범위는 어떻게 한다? 좀 축소를 해줘야 돼. 자, 한편 넘기시면 31페이지에 1번에 4번만 줄 서 있죠. 오른쪽 페이지. 추인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또는 무권 대리인 직접 상대방 그리고 승계인 어느 쪽에도 마다 가능하다. 그럼 추인의 상대방이죠. 추인 상대방 범위는 확대시켜도 좋다. 표대 주장 범위는 뭐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해서 하는 추인 상대방 범위는 확대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30페이지에 조문 중에서 131조 조문은 충분히 분해해 둘 것. 자, 최고는 무권 대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본인한테 한다고 돼 있죠. 131조. 그죠? 본인. 그러니까 누가 아니고 무권 대리 아니고 본인한테 되고요. 두 번째, 확답을 받지 못한 때입니까?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입니까?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뭐다? 바라지 아니한 때. 세 번째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까? 추인 거절로 간주합니까? 네,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는 것. 자, 밑으로 갑시다. 출제 포인트. 무권 대리인이 전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추인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일부 추인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려면 하셔야 됩니다. 다음 우측 출제 포인트.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을 단독 상속했다. 무권 대리인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소유자 지위에서 상대방 병에 대해서
토지 점유란 부당히 득판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시험 자주 나옵니다. 자, 무권 대리인이 누굴 상속하면 본인 상속하게 되면 무권 대리인은 뭐가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무슨 거절을? 추인 거절. 잘못 있는 자가 추인 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그 얘기.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 밑에 가로 2번 제목이 뭐죠? 무권 대리인이 누굴 상속했다? 본인 상속. 그럼 무권 대리인은 위에다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추인 거절을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2번 제목의 반대말을 써보세요. 반대말은 뭐죠?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뭐한 경우? 상속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무권 대리인이 아니죠.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뭐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본인은 추인 거절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것은 요건 망나니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슨 아들이요? 근데 거꾸로 본인이 누굴 상속했다? 무권 대리 상속했다. 이들은 망나니 아버지. 그래서 무권 대리는 누굴 상속하는 경우 본인 상속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30페이지에 130조부터 몇 조까지? 134조까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절대 틀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135조 상대방 무권 대리인 책임 있죠? 책임 있어요? 질문할게요. 무권 대리인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럼 물어볼게요. 무권 대리는 무슨 대리는요? 골라보세요. 불확정 무효일까요? 불확정 유효일까요?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입니까? 불확정 유효입니까? 확실해요? 좋습니다. 무권 대리인 책임은 과실 책임일까요? 이게 무과실 책임일까요? 과실, 유과실 책임일까요? 선택해 보세요. 응? 유과실, 무과실? 그러면 힘들면 이거 갖고 놀아, 이거. 뭐라고? 불확정 뭐요? 유과실, 무과실? 그게 판례 태도야. 누구의 책임은? 135조. 그 135조 책임은 무슨 책임이 아니고 과실 책임 아니고 뭐다? 무과실 책임이 아셨습니까? 135조 1항 다른 자 대리로 계약한 자가 대리권 뭐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 추인을 받지 못한 때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또는 상대방 뭐죠?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또는 대리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인 때는 제1항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네요. 상대방이 또는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면 절대 책임 못 묻는다. 다시 상대방이 뭐라고요? 또는 알이고 또는 무권 대리인 무슨 자면 제한 능력자면 책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럼 풀어가면 이거죠. A 또는 B 또는 C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다 뒤집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상대방은 선의 또한 무과실 또한 능력자일 때 책임 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선의 또한 무과실할지라도 미피필한테는 책임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습니다. 자, 그 조문에도 제한 능력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한테 책임 추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뭐다 알 또는 제한 능력자일 때는 아무것도 못 물어. 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악의 또는 유과실 또는 제한 능력자를 다 뒤집어야 되겠죠. 그 상대방 반드시 뭐 해야 되고요? 선의 또한 무과실이고 또한 대리인은 뭐죠? 능력자일 때 책임 묻는 겁니다. 요즘 그 135조 책임을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협의 무권대리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협의 무권대리는 불확정 무효입니까? 불확정 유효입니까? 불확정 무효. 다른 말로 유동적 무효라고도 해요. 유동적 유효는 취소가 되겠죠. 네, 잠시 쉬었다 돌아옵시다.